자, 하나 더. 요즘 추미애 장관이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냐면 가장 기레기들이 많이 씹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장관입니다. 추미애 무슨 말만 하면 씹어요, 그냥. 요거는 내가 보기에 한동훈의 뜻이라고 보고요. 윤석열의 뜻이라고 봐요. 검찰 수뇌부 윤석열과 한몸인 기레기들이 추미애 일거수일투족을 씹고 있고요. 어제도 그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 검사들이 범죄자일 때가 있었다. 그랬더니 검사 출신 유상범이 뭔 소리냐,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인 거예요. 그럼 검사가 다 나쁘냐? 우리한테도 검사 황시목이 있어. 실제로 검사들 중에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훨씬 네. 많죠. 예. 민주당에 검사 출신 없어요? 있죠. 나는 검사 출신이 민주당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사실상 아닌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말한 안태근 바로 얘가 되네요. 안태근이 범죄자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아주 극히 일부가 아니고 너무 많으면 사실 한동훈은 범죄 의심을 받고 있는 자잖아요. 사실 피의자에 가깝잖아요. 그게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과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공안부라는 네. 그런 특수 수사를 했던 부서에서는 그 수사 대부분이 범죄 행위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이면 다 범죄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안부, 특수부 다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발언이다. 뭔가 좀 장관의 지위를 가지고 뭐 좀 국민을 우롱하는 표현이다라고 곡해를 하고 싶은 언론들의 희망사항이죠. 이게 똥파리 법칙 있잖아요. 본인이 했으면 괜히 찔려가지고 이렇게 더 반응하는. 똥파리라고 불렀을 때 네. 네, 돌아보는 이가 똥파리다. 네.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일반화라는 표현이 되게 웃긴 거네요. 추미애 장관이 그랬다니까. 검사들이 범죄자일 때가 있었다. 이 일반화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마차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 범죄의 기소율은 0.13%. 0.13%. 일반인은 거의 한 30%쯤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과잉 수사, 표적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공수처를 가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국 장관 수사했다고 말하는 일부 한동훈 같은 검사가 있잖아요. 여기 나쁜 의도가 읽히면 공수처로 가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라고요. 그 포지션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기관의 장이고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총대장이라고 하면 검사들이 되게 범죄에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리도 있겠지만 인권 침해가 있는 거거든요. 특수부가 되거나 무슨 공안이 되거나 하는 애들은 이 사람이 범죄자여야 하잖아요. 사건을 엮어야 돼. 황교안 같은 공안통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사실 북한과 아무 연관성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하고 조국 장관의 가족이 범죄자가 되면 특수통 애들은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검찰 테두리 안에서는 범죄자가 아닐지 몰라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공권력의 남용 이런 상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무슨 검사 출신이 아니랄까봐 유상범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검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들은 다 반대하겠지만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니까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침해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도 조서를 작성하고 그것과 별개로 검찰에 와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서를 작성하는 게 검찰에서 작성한 거하고는 정말 밀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 100페이지가 나왔다면 검찰에서는 보통 200페이지, 250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디테일 있죠. 다리를 옮겨서 꼬았다.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했다. 이런 것까지 조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느낄 그 압박감, 공포심,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 검사가 검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유상범 의원도 한번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되긴 할 텐데 워낙 듣보잡이라서 제가 오늘 그러네요. 준비를 못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는 감싼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찔리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그렇지, 있으면 그렇지. 되죠. 맞아. 네. 이쪽에 이제 검찰 똥파리 이론. 그 사실 한명숙 사건. 한명숙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검찰의 사건 조작? 그럼 검사가 범죄자잖아요. 네. 최근에 조국 장관을 수사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상장을 조작했다라든지 뭐 고려대에서 목록이 안 나왔는데 이 조민 컴퓨터에서 나온 목록을 갖고 고려대에서 나온 것처럼 언론 플레이했던 거 다 조작? 이게 다 범죄란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뭐 검은 유착?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것도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유일하게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범죄라고 안 부르는 것뿐입니다. 요거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추미애 장관이 진짜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내가 봤을 때. 그 법원까지 법사위에서 지금 비판을 했죠. 광복절 집회에 그 허가해 준 거에 대해서 책상에만 앉아서 광복절 집회 허용했다고. 이 정도 표현이면 장군감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장군보다 좀 높은 사람 없나요? 대장군. 대장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책상에만 앉아서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일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들으면. 그런데 현실이 그랬잖아요. 아니 만약에 자신이 그 감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전화해서 물어나 보든가. 정의겸 본부장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상상해서 안전할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뭐 국민청원도 하고 하는데 이 30만 넘었을걸 지금? 네, 뭐 허선아, 박형순 이 판사들은 정말 구상권 청구하고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법원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야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 얼굴에 자기 얼굴에 사실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좀비한테 문 열어둔 지구연합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어준 거잖아요, 지금. 이건 팬데믹은 법원이 만든 거예요. 법원이 이번에.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민주정부가 들어왔을 때 밥값이나 생일 챙겨주지 않는다고 징징대는 법무부 그리고 검찰 출입 기자들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판사가 바이러스를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거쳐가지고 뭐 법원으로 갈 사람, 판사할 사람, 검사할 사람, 변호사할 사람 따로 추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로스쿨을 통해서 그런 거죠. 정필승 같은 의사가 판사로 특채가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은 정필승은 법을 아는 의사잖아요. 그럼 본인이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형순 판사가 내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질본이든 어디 물어봤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아니 이거는 뭐 코로나 확산에 뭐 야외에서 걸릴 위험성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유튜브 방송에 이 경기도 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봤던 사람 아니냐? 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개 이런 부장판사의 어떤 이 결과물이 방역을 완전 위험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국가 전복 세력과 결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하라, 해임하라. 요게 28만 명, 30만 명 넘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판사 탄핵에 대해서 예전에 양승태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 이제 잠깐 잊고 있었을 텐데 양승태의 그 법정농단 이것 때문에
그 판사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이탄희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탄핵의 임무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판사 탄핵 안 돼도 돼. 그러나 절차라도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판사 탄핵이 될 때까지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하고 안 되면 23대에서 또 하고 하면서 이게 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왜 법원만 예외가 돼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법원이 알아야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부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내부 뭐 자체 개혁 뭐 안 내고 뭐 국민 여러분한테 뭐 죄송합니다 해봤자 결국에는 또 정광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형순 판사는요. 이 집회는 100명 규모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여기에 일단 이런 가정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요.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되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책상에만 앉아서 실제로 광화문을 전혀 안 가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막 20군데 정도 집회 신고를 해놓고 그중에 허가된 거에서 집회를 하면 막 몇만 명이 모여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쌩깠다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이게 추미애 장관의 표현이 책상에만 앉아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돼요. 판사들 진짜 중요한 어떤 이런 판결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는 현장도 가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따끔하게 꼬집기 위해서 책상이라는 이 표현을 넣은 것 같아요. 실제로 판사들이 판결하는 과정에서 조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현장에 나가봅니다. 살인사건 현장이든 맞아요. 무슨 부동산이든 어디든 다 나가봐서 조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게 광화문은 이 판사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고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더 정확하고 아프게 찌르기 위해서 예.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추미애 장관님 보고 계시면 1번. 자, 근데 뭐냐면 저번에 이제 각종 언론이 이런 짓거리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가장 부담을 주고 있는 장관 해가지고 1위 추미애를 꼽았단 말이야. 여론조사를 했어. 2위가 김현미 이렇게 간단 말. 진짜 나쁜 놈들이죠. 악의적이잖아요. 논란을 만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말을 함부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간다고 말하는 건 저쪽의 프레임인 거고요.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장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반대로 말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사들도 한때는 범죄자들이 있었다 이런 발언하고 판사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한 발언은 사실 자기 기득권 내에서는 굉장히 불이익 받을 만한 발언이잖아요. 법조인이고 네. 판사 출신이고 하는데 나는 추미애 장관은 내가 봤을 때 오늘만 사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학과 교수이던 분들이 이제 조국 장관 빼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그 사람들 기득권 사실이 살짝 인정해 주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자리 보존만 하고 내려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잘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올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법조계 카르텔이라는 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요걸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하지 않으면 이 검찰 통제나 검찰 개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지킴이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채팅방에도 추미애 장관님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장관님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엄청 많다니까. 모른 척 할게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면으로는 내가 추미애다. 우리 건들지 마. 우리 장관님 건들지 마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과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 니들이 때리면은 우리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내가 조국이다. 이거랑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니면서 1번 치시는 분들 좋아요나 눌러요. 양반들이 지금 좋아요 아직 만도 안 돼가지고 만 될 때까지 방송 안 해. 참. 자 어쨌건 추미애 장관 응원하고요. 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건 여러분들이 호불호 갖고 정치 지지하면 안 됩니다. 저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지지 안 해가 아니라 큰 틀에 우리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해야만 돼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조국 장관이 장관 물러날 때 저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추미애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논란을 만들어서 희화화시키면 안 돼요. 추미애 장관 자체가 국회 법사위 날마다 나가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언론들에 의해서 나쁜 이미지화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때 검찰과 한몸이었던 기레기들은 절대 추미애 장관을 좋게 써줄 리가 없겠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추미애 장관한테 힘이 실리고 조국 백서 저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실제로 검찰개혁에 힘이 실린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저 하나만 오늘 그 시장님 49제여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오늘 하루 이제 좀 생각 떠올리시면서 혹시 추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 네. 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추모할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고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벌써 49일이나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김재림 변호사가 김지은 씨, 안희정 지사 건도 사실상 기획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심증이 되게 더 굳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저쪽에서는 이제, 이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김재련 자체가 정치 성향이 확실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그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투. 네. 내가 김재련이고 고소인이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 그때 내가 그래.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네. 그게 미투야. 그게 미투예요? 그게 미투야. 그게 미투예요? 그게 미투야. 그런가요? 요거죠. 네.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아마 그 고발 뉴스 가면은 그 방송을 오늘 한 것 같은데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보도들 보고 나름 취재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날 수요일 방송. 야, 재밌으셨으면 1번 쳐주시고요. 1번 다 치셨으면은 남는 기운으로 좋아요까지 구독까지 몰아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날 재밌는 수요 시사 물러가겠습니다.